네, 지금 왼쪽은 제 노션이고요. 오른쪽도 제 노션입니다. 노션은 지금 왼쪽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크롬이나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노션.so로 접속을 하시면 이 노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 어떤 환경에서도 이 노션을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노션은 컴퓨터 화면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셀폰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는 이 노션의 그 제대로 된 기능을 완전히 다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노션에 이 왼쪽에 이 바가 보이시나요? 각자 개인의 노션에. 예, 이 바는 참고로 여기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면 이 화살표가 나오는데 사이드바 닫기라고 하는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닫아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다시 키시면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사용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설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는 검색이랑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여기 공유된 페이지라고 해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했을 때 그 페이지가 여기 나타나는데 공유된 것이 없으면 이것은 안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와 있으면 팀 스페이스는 팀을 조직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팀 스페이스는 나중에 이제 설정해서 닫아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개인 페이지라고 해서 여기에 몇 개의 페이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 이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고요. 처음 노션을 까신 분들은 그리고 그 밑에 뭐가 한두 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시작하기라고 하는 이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노션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권해드리는 것은 먼저 개인 페이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른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목 없음에다가 뭐 참고 또는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개인 페이지에 있는 그런 모든 페이지들을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시면 페이지가 이동을 합니다. 참고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고요. 자, 그러면 개인 페이지에 참고라는 거 하나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이걸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눈을 현란시켜가지고 노션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여기 참고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지우 미션과 함께하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참고로 지우 미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지우 미션은 Jesus is with us 이것을 이니셜을 딴 그런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이고요. 그리고 문서 선교, 인터넷 선교, 작은 교회 또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으로 특히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작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조금 더 교회를 원활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개척을 하는데 뭔가 좀 지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선교지에서 그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제가 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본인의 어떤 목회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 지향하는 바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는 어떤 재원이라든가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이 홈페이지는 노션으로 만든 거예요. 노션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션을 이용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금 현재 정보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예요. 개인의 정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좋은 자료들을 내가 받게 됐을 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받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파워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을 정보로 저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좀 쉽게 생각한다면 데이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 개인 홈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쓴 글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어떤 자료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제가 만들었던 성경 공부 문제집들, 그리고 지금 요즘 계속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카드, 그리고 뭐 추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저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것을 또 찾아보지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가지고서 정리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클립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글들, 자, 이렇게 페이지를 열면, 노션에서 페이지를 열면 공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카피를 해서 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공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페이지가 있을 때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노션에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그 공유를 누르셔서 여기에 주소가 나오는데 그 옆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복사를 하는데 링크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링크 만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템플릿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템플릿 복제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페이지를 가져다가 자기의 페이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엔진 인덱싱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페이지가 띄워질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편한 IT 2기 여기에다가 올려드린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션의 기본 사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이거를, 잠시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읽을 거리인데요.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서 카톡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카톡을 누르시면 이것이 노션으로 뜹니다. 아니면 여러분 셀폰을 가지고서 셀폰에 노션이 깔려져 있다면 그거를 누르시면 그 위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요 링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링크 위에 보면 여기에 복제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요 복제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노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개인 페이지에 추가. 자, 그러면 여기에 읽을 거리.
읽을 거리라고 해서 이 페이지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이 기능이 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만들었을 때 그 정보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면 영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또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게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시라고 하는 것은 웹에 게시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게시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게시가 아닌 공유를 누르시면, 이거는 이 페이지 말고, 편한 이기, 여기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에서 게시가 아니라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유를 눌러서, 공유해서 사용 권한을 편집 허용으로 이렇게 해서 초대를 보내드리면 이메일로 이 초대 이메일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내가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팀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문서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리뷰하고 또 한 사람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그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한마디 써주시죠. 이거는 댓글이에요. 요건 댓글이고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아무 말이나 한번 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문서에 같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이 노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는 데에는 협업의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협업의 도구들 중에서 노션이 이런 협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일단은 여기서 한번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노션을 이용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이 강좌를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 강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좌를 시작을 하면서 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 관리예요. 자료 관리. 자료 관리인데 내가 자료 관리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료를 관리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상 이것에 대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강좌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여러분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우리가 영감과 지식을 얻는 통로들이 있어요. 책 많이 읽으시나요? 여러분? 네.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정보들은 책으로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정보들이. 자, 그리고 또 스스로 창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영감을 통해서 내가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봤던 좋은 자료들을 내가 쌓아놓고자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메모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메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메모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메모를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기록하는 메모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뇌가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희가 계속 기억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다른 데다가 메모를 해놓고 잊어버려서 거기에서 신경을 끊어버려야 저희가 나머지 이 역량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 메모와 디지털 메모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디지털이 맞죠. 진짜로요? 예, 자, 아날로그 메모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죠. 아날로그 메모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할 수 있다. 순발력. 아날로그 메모의 가장 큰 장점은 순발력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보드를 가지고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글을 작성을 할 때는 항상 포멀하게 뭔가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펜으로 종이에다 끄적끄적 한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내 어떤 창의력이 더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아날로그에 있어요. 디지털 장점도, 디지털 메모에도 장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메모든 디지털 메모든 결국에는 디지털화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관리하는 툴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 저희는 아이디어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제가 30년 전에 그 군대 제대할 때, 말년 병장 때 군대에서 썼던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가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했던 그런 노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노트가 안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데요? 뭘 또 그렇게 다 보시고 싶으신, 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만들 문제집들에 대한 그런 이 노트들입니다. 이런 문제집들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다. 이런 문제집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자, 30년 전에, 30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이 아이디어 노트를 제가 30년 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완료를 했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떤 것들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아이디어 노트들 있으면 좋겠죠.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컴퓨터라고 하는, 랩탑이라고 하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외장 하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저희가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넣어놓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한 1테라에서 2테라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장 하드가 3개 외장 하드가 있는데 아마 5테라, 8테라, 12테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이 뻐꾸기 폴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서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툴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 세상에 여러 그 프로그램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툴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를 뽑으시겠습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는 저는 캘린더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일정 관리, 내 시간 관리,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질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그래서 이제 메모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플래너 같은 일정 관리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포멀한 그런 문서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한테 보내기 있죠. 내 카카오톡. 거기다 이렇게 뭐 자료들 이렇게 넣어놓고 사람들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임시 메모장 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식의 통합화 또는 파편화. 자, 통합화라고 하는 단어와 파편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통합이요. 통합화가 더 좋아 보이세요? 파편화 쪽에 손을 드실 분은 없으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단어가 그래서 그런데 통합화와 파편화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리지 하나 큰 거에다가 모든 짐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짐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버리기요. 버리기. 여기 현명하신 분들만 있네. 버리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기보다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거를 더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짐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들을 더 이렇게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특히나 그것은 또 한계가 분명해요. 컨테이너를 놓을 자리를 위해서 더 큰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짐이 많으면 컨테이너를 사야 되겠다. 두 번째,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짐을 정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카테고리와 나누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 내 일정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캘린더 앱이요. 캘린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것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투두리스트겠죠. 자, 출력용 문서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오피스 프로그램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그룹웨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료도 공유하고 서로 메신저도 하고 할 일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문서도 만들고 뭐 자료도 그 파일도 보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제공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메신저는 카톡을 사용하고 파일 공유는 드랍박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문서를 만들 때는 오피스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파편화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이 8번 메모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 위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닥구라고 아세요? 닥구? 다이어리 꾸미기 또는 폰꾸라고 하는 것도 있죠. 폰 꾸미기. 다이어리를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캘린더 다이어리를 손으로.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쓸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축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활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관리 방법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검색이 가능하도록 내가 딱 찾았을 때 딱 나올 수 있게 검색이 가능하게 여러분 이메일들 관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메일을 이거는 내가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지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참고로 제 이메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받은 편지함 옆에 번호 하나 없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메일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 가장 필요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여기 지금 오늘 파네라에 가서 제가 음료수를 주문하고 그거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이메일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치가 별로 없죠.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눌러보시면 첫 번째 수신 거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거는 수신 거부를 해놓으세요. 수신 거부를 안 하면서 많은 이메일들이 여기 쌓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다, 정 필요 없다 그러면
수신 거부를 누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메일이 안 와요.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메일 부분에 그 at 있는 이 자리서부터 뒤에까지 이 앞에는 이 이메일의 구조는 뭐냐면 파네라브레드.com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라고 하는 거니까 이 파네라브레드에서 나온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Gmail 같은 경우는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모든 설정 보기 그리고 거기에 필터 및 차단된 주소 여기 들어가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새 필터 만들기 보낸 사람 이 사람 그러면 요 앞에 이 파네라 브레드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보낸 거든지 이거를 필터 만들기 해가지고 자 받은 편지함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읽음으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라벨을 여기 이제 라벨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라벨을 여기에서 필요 없음 이런 라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치하는 대화 16개도 필터 적용 해가지고 필터 만들기를 하면 그럼 얘네들이 다 여기 필요 없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파네라 브레드에서 온 모든 이메일들은 내 받은 편지함에서 안 보여요. 어떤 것들은 이 내가 내용을 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읽음으로 표시한 거를 빼놓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읽음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다 읽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내 리스트에서 다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지 않고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 수신 거부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메일을 관리하는데 내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전에 저도 뭐 9,999 이렇게 맨날 써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필터 처리를 해가지고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색, 찾기 좋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이 제목을 내가 어떤 이 제목을 만드는 그런 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로 제공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검색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더 관리나 파일 제목 관리 등을 내가 검색하기 쉬운 상태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4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이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는 나만의 루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대로 정확하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읽을 거리라고 하는 것에 제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하나의 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은 이쪽에다가 맡겨놓고 내가 이 비서한테 물어봤을 때 이 비서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컨드 브레인이에요. 자, 그 세컨드 브레인에 어떤 이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잘 알아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이거를 긁어왔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챗GPT 4.5에다가 물어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그걸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2권 있어요. 이게 이제 세컨드 브레인,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세컨드 브레인 부스터라고 하는 책인데, 그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자,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폴더를 4개로 나누는데 프로젝트 폴더,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하는 폴더, 자원이라고 하는 폴더, 보관소라고 하는 폴더로 4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내가 만길이 있는 작업들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편안 IT 2기 4강을 한 달 동안 할 건데 그 4강 한 달 동안 하는 것에 만길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그 폴더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여러 영역들, 내 교회, 내 건강, 뭐 내 가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 영역들은 이 영역 폴더에다 넣어놓고 공통적으로 내가 갖다 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자원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당장에는 별로 쓰진 않지만 그 보관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이 보관소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파라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스토리지. 제가 노션 자료가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한 12년, 3년 정도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노션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노션에다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션 자료 페이지의 수가 뭐 10,00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 페이지들을 이번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 개인정보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놔뒀고요. 제가 성경 말씀 카드를 매일매일 만드는데 이거를 여기다 일단은 지금 하나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편한 IT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내가 당장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에어리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꿈꿀단넷이라고 하는 제 홈페이지, 지우미션이라고 하는 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기에 관계된 그런 자료들을 넣어 놓고요. 자, 리소스에다가는 성경 관련 컴퓨터 강좌, 뭐 책방, 그 갤러리,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스토리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냐면, 일단 프로젝트는 내가 항상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나니까 좀 내가 집중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완벽한 시스템이냐? 자료 관리에 완벽한 시스템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파라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첫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거를 어디에다 분류를 해야 될지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유연성의 한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이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처음에 이 파라 시스템을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로 일단 몽땅 다 그 아카이브, 보관소에다가 일단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내가 당장 쓸 때 프로젝트에다 하나씩 하나씩 옮겨놓고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의 모든 자료들은 영역에 들어가지만 내가 교회에서 있는 모든 자료를 항상 보진 않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당장 있는, 기한이 있는, 최근에 몇 가지, 그것만 여기 프로젝트에다 넣어놓고 거기만 집중을 하면 내가 어떤 당장의 뭔 자료를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일단 프로젝트 안에서만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파라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과 비슷한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GTD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제텔카르텐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파라 시스템을 좀 개선한 파라토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분립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프랭클린 플래너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쳐왔었죠. 여기 이 세컨드 브레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내가 자료 관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 어떤 걸까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데이터들의 방식이 다 틀려요.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하나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 쓰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스타일에, 내 삶의 루틴에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혼란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시스템에 의존해서 자료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건 아닌데? 하고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아닌데? 하면서 다른 데로 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의 그런 이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대로 해보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0번의 인박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인박스. 이 인박스는 뭐냐면 일단 새로운 것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어디에다 분류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 급한 대로 인박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읽을 거리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아이디어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자, 노션, 노션의 기초 사용법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노션이 뭐냐? 노션은 노트 앱입니다. 노트 앱. 노트 앱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노트 앱으로 시작을 하지만 노트 앱 이상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노션의 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트 앱을 사용을 하는데 혹시 요즘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노션 말고 요즘 핫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 유행하고 있는 그런 노트 앱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앱도 그 노트 앱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에요. 자, 옵시디언.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노트 앱이라고 하면 원노트가 최고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에버노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노트 시장을 평정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에버노트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에버노트 전파하고 다니면서 이거 정말 좋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노션으로 싹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세는 노션이 이 대세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파가 그 옵시디언 파가 생겨가지고 그 옵시디언이 정말 좋은 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를 노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션의 엄청난 가능성이고요. 자, 그런데 노션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노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얘는 only 인터넷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왜 약점이냐? 첫 번째, 랩탑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셀폰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만 랩탑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클릭해 빨리. 인터넷에 항상 연결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약점입니다. 알아?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노션은 인터넷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션 회사 그 서버에 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가 정전이 돼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노션이 망했잖아요. 망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지 않았으면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베이스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노션의 단점이에요. 자, 그런데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그 앱은 내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옵시디언이라는 회사가 망해도 그 자료를 가지고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포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옵시디언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 앱으로 그 노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옵시디언도 아주 훌륭한 앱이고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옵시디언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이에요. 노트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것이 아주 탁월해요. 노션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연결성이 탁월하진 않아요. 그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트를 통해서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옵시디언도 상당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협업을 하기를 원한다. 공동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내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노션만큼 좋은 앱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노션은 배우고 있지만 노션이 완벽한 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션은 노션의 장점이 있고 이것이 나의 그 데이터 스타일과 다르면 쓸모가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 에버노트를 십몇 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노션으로 넘어가는데 그 세 번의 좌절이 있었어요. 세 번을 넘어가야겠다 하다가 아니야 그냥 에버노트에 남을래라고 세 번을 했었어요. 자, 지금 저는 에버노트에 있는 모든 자료를 노션으로 가져와서 노션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온라인 올리라고 하는 거, 내 그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옵시디언을 조금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니즈를 가지고 그 니즈대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찾고 그걸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들에다가 가까이 그런 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루틴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루틴대로 거기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노션 같은 앱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데이터 관리의 어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션의 개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개인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빈 곳에다가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시작하기 뭐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노트를 바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제목을 테스트 노트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여기에 테스트 노트라고 이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노션이 최근에 좀 디자인을 바꿨어요. 전에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몇 개 나온 다음에 더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테스트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가져다 보면 add 아이콘, 커버 추가, 댓글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dd 아이콘은 내가 이 노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모지로는 이렇게 컬러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하면 흑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놓는다 치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눈에 잘 안 익으면 이렇게 아이콘을 가지고서 대표로 해서 서로 뭐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아까 노트들의 제목 앞에 번호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이 노션 이거를 이제 하나를 페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지는, 그냥 그, 우리 워드 파일이나 구글 닥스 이런 파일 하나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하나의 폴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노트 작성. 뭐 이렇게, 어, 자, 참고로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를 보여주면, 예, 저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 그 노션 AI를 사용하는 그 옵션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알아서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줘요.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죠.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 빈 곳에다가 놓으면 여기에 글을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하나 옆에 지금 그 점 6개짜리가 뭐가 하나씩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블럭은 이 블럭 발을 잡고 이동을 하면 이동이 돼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얘는 지금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면서 번호도 같이 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블럭이다. 자, 그럼 블럭에는 어떤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보려면 여기서 블럭 이 점 6개 앞에 보면 플러스가 나와요. 그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 페이지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폴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노트 안에 이 노트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계층화, 그 트리 구조를 가지고서 이 노트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 뭐, 그 시장 볼 때 필요한 그 목록들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일 목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김치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샀다. 그러면 체크하면 지워지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플러스 보면 제목, 가장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그 다음에 간단한 표,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분릿 이런 거, 예,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얘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번호 매기기, 이 위에 거는 지금 번호 매기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참고로 이런 것들 아까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토글 밑에다 집어넣으면 토글을 닫으면 안 보이게 또 보이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토글을 어떨 때 그 이용하면 좋아요? 이럴 때요. 자, 제가 내용들을 이렇게 아, 쓰는데 한눈에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어, 어, 참고로 아까 그 플러스 안 누르고 여기서 플러스 누르지 않고 그 키보드에서 슬래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게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목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차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이 큰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그래서 계층화 해가지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접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토글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여기는 토글을 많이 안 썼나요? 자, 그런 게 이제 토글이다. 그런데 이제 토글도 보면 얘는 지금 그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뭐 내가 뭔가 이 블럭을 만들었을 때 이 블럭을 다시 눌러서 전환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다른 블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토글 목록인데 이거를 제목 토글 1, 제목 토글 2,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제목 1, 2, 3 있는 것처럼 토글도 1, 2, 3 있어가지고 내가 큰 톡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토글인데 얘를 내가 페이지로 바꾸고 싶다. 페이지로 바꾸면 이건 하나의 페이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눌러서 들어가야지
이 노트가 나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토글 샘플 있고 여기 테스트 노트. 그래서 이게 계층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테스트 노트 밑에 토글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요 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노트로 만들어 놨었지만 이거 노트보다는 다른 것이 좋겠다. 그럼 전원 다시 눌러서 나는 인용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요 인용 코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또 전환해서 콜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아이콘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생각할 거 뭐 이런 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노트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여기에도 있어요. 그 어디냐 여기 BTD 내용 해놓고 요렇게 뭔가 샘플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이런 것도 보기가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보라색 계열인데 여기 파란색이죠. 이런 것들도 블록 눌러가지고 밑에 보면 색 해가지고 여기에서 글자색, 배경색. 근데 이 중에 하나씩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배경색을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하면 하얀 바탕에 초록색, 그다음에 배경을 보라색으로 하면 배경만 보라색. 이렇게 한 가지씩만 선택할 수 있지만 요거 그리고 이제 요 아이콘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는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분류할 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자, 요거는 이제 그 그림 파일입니다. JPG 그림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 지금 하는 내용은 옛날에 이 10강짜리 이 지식 나눔 노션 강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발췌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공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러면 멘션으로 붙여넣을 거냐, 이건 링크 하는 거고요. 북마크를 생성할 거냐, 인베드를 생성할 거냐. 그래서 인베드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 바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요거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재생 목록을 만들죠. 재생 목록에서 이 지식 나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래 재생 목록 보기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시리즈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공유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인베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 동영상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공개된 동영상은 아닌데요. 마지막 동영상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마지막 설교 동영상이 있죠? 그거를 항상 링크를 새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플레이리스트에 요거를 쉐어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최근 마지막 동영상이 여기에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 동영상 그거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그림 파일을 집어넣었는데 그림 파일 말고 일반 파일들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드라이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얘를 그냥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글도 들어가고 그림 파일도 들어가고 일반 파일도 들어가고 동영상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폴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모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각각의 것에서 어떤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야 될 때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아까 봤던 것처럼 공유해가지고 게시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공유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면 동영상 부분은 네가 여기다 정리를 해라. 뭐 텍스트는 내가 하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여기서 네.
노션으로만 쉐어할 수 있나요? 이 포맷을 다른 앱으로 갖고 와서도 쓸 수 있나요? 어, 여기서 그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네. 내보내기를 보면 마크다운 방식 CSV라고 하는 텍스트 형식의 것이 있고 HTML이나 PDF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크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다 그랬죠? 그 앱은 마크다운 방식으로 모든 자료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그 노션의 그 페이지를 마크다운으로 내보내서 거기 옵시디언에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가져오기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아래를 보시면, 자, 콜아웃까지 아까 봤잖아요. 이미지, 북마크, 동영상, 오디오, 코드, 파일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던 목차, 수학 공식, 버튼. 이건 이 버튼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들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목 1, 2, 3. 자, 여기 동기화 블록은 조금 이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자, 이제부터 인베드라고 하는 섹션에서 구글 맵서부터 뭐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아이콘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생산성 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여기에 캘린더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캘린더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강 이런 걸 해놓고 여기에 그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노트니까. 여기다 노트 내용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링크들 집어넣어 놓고 동영상 같은 것들 집어넣어 놓으면 그럼 이것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일기도 이런 식으로 쓰고 투두리스트도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통해서. 네.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아직 안 들어갔고 노트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구조가 되게 플렉서블한 것이 자 여기에서 이제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쳐요.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인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열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노트랑 비슷한 형태죠. 이게 뭐냐면 자, 얘를 빼서 여기다 이렇게 놔둬보죠. 자,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더보기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노트 있죠? 이거를 제목 없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읽을 거리라고 하는 거를 제목 없음에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아까 노트였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노트들의 집합.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 노트들을 관리하는 좋은 점은 뭐냐면 태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얘는 노트다. 또는 얘는 삭제 가능이다. 이런 태그들을 해놓고 이렇게 태그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필터 눌러서 태그 노트만 보여줘라. 라면 노트만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로도 상당히 기능이 있지만 그 노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노트를, 이 자료를 요거는 어저께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하면서 이 첫째 수업을 뭘로 할 건가, 강좌를 뭘로 할 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노트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노션 기초 사용법이라고 해서 있어요. 오늘 이걸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노션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뭐 노션의 기초 개념 블록,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그 밑에다가 간단한 사용법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언제 작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맨 앞에 있는 부분에 요것은 어젯밤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 내용, 이 사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거를 언제 정리를 했느냐. 작년 8월에 지식 나눔 강좌 1강을 할 때, 그때 만들었던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져오는 건 저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 빨간색 테두리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블록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줄여놓고, 이게 지금 하나의 블록인데, 블록 링크 복사. 그걸 해서, 자, 여기 새로 만들기에다가 테스트를 하나 해가지고, 이건 아무 노트나 괜찮아. 이거 지금 전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었지만,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블록 멘션이라고 하는 거는 링크로 거기로 가도록 하는 거고요. 붙여놓고 동기화하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똑같은 것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여기에 이제 볼드체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지금 저는 테스트라고 하는 노트에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여기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블록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한번 만들었던 노트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옮겨서 그거를 만들죠. 거기서 수정을 한 것은 전에 거랑은 상관없는 이 다른 파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블록 링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수정을 했을 때 기존의 것들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만약에 이 블럭이 단지 하나가 아니라 이 블럭을 5군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5군데가 다 같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지금 개괄적인 거 여러분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유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만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노션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노션에다가 여러분의 데이터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데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참고로 노션에 한 가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드라든가 이런 데서처럼 글자마다 크기를 키우고 한 줄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여기서 기술 문서 요거는 내가 볼드로 하겠다. 색깔은 바꾸겠다. 요건 가능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글자 크기를 키우겠다. 이건 안 돼요. 요 블록 전체가 하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컨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사실상 저희가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꾸미기예요.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꾸미는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노션에다가 그 노트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글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고 아까 봤던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들도 이렇게 한번 좀 넣어보시고 파일들도 한 번씩 넣어보시고 그림들도 한번 넣어보시고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때 이것만큼 좋은 툴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일단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노트들을 한번 몇 개라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게 되면 그때 좀 할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카톡으로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 노션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옮겨서 그런 콘텐츠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카톡이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뭐, 예, 뭐, 좀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좀 필요한 정보들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것의 목적이 이제 활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정보를 저장이 된 거 축적한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찾고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목으로 분류를 잘 해야 되는 건가요? 애초에 제목을 쓸 때 그걸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분류를 할 수 있게 제목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제목을 정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네. 자, 요것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소스에, 자, 성경 관련해, 이렇게, 제가 좀 단순 작업에 강해요. 창세기 1장,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가지고도 검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01, 이건 순서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몇 장,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물론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에서 창세기 뭐 1장 이렇게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01 창세기 01 이건 또 다른 파일이에요. 장별. 이렇게 해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주 쉽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제목에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01이잖아요. 신명기 1이 아니라 신명기 01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정렬을 했을 때,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숫자가 서로 이렇게 엉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50장까지 있을 때는 01, 시편 같은 경우는 001,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 규칙 루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훨씬 더 검색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루틴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또 그런다고 이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용을 가지고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내일서부터 계속 자료들 모으는 그런 일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